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될 텐데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매수 매도의 흐름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파생시장의 외국인의 흐름을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또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파생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뭐 빵 주식이나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외국인들의 그냥 우리 한국 시장 ATM기 같이 올렸다 뺐다 하면서 변동성만 주는 것 같습니다. 전번 금요일 날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오면서 선물 302.5 그다음에 삼성전자 59,000원을 깨면 이게 외국인들이 뭐 3조 가까이 산 게 이상한 겁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실제 파동을 보시죠. 네. 그 6만 400원을 고점 찍고 오히려 미국 증시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 모양 보면 이게 뭐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가 또 중요한 자리예요. 6월 달 고점 자리 57,000원이 딱 요 자리.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왜 나올까를 깊게 생각해 보면 방향성 매매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도 바이코리아가 아니라 바이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이것이 변동성을 유도할 거다라고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와야죠. 네.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생명선을 낮추겠습니다. 295를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상관없이 디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우리한테는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 시장 올랐는데 시가가 고가면서 삼성전자 현물, 선물 매도하고 선물 295를 깨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가 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300을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300을 넘어서 직전 고점까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현물 선물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결정이 저는 환율 같아요. 이 1180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시원하게 그런 감이 없어요. 이건 뭐 참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채권 쪽이든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중심 그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냥 박스로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선 맥점을 거드렸습니다. 295, 2220, 삼성전자 57,000원. 이걸 생명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한 생명선. 이거를 훼손하면 우리하고 미국 시장하고는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간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일은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짚어주신 부분들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겠고 시장에서는 또 주도주 다툼이 한창이잖아요. 언택트 관련주들 좀 쉬어가다가 요즘에 다시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도주 싸움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논리가 우리가 방향성을 못 주는 논리 같아요. 다 가야 돼요. 네. 이런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택트 갈 때 컨택트 조정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다 같이 가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엔 사실 다 같이 가진 못하고 있어요. 다 같이 못하고 롱숏이 작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3조 살 동안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스, 카카오, NC소프트를 숏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이런 매매가 청산될 때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3조 정도 삼성전자 매수 뒤에 네이키드 샀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선물 매도와 합성돼 있을 겁니다. 이게 청산됐을 때는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매도해서 3 내지 5% 손해보더라도 뒤에 환매수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파생 변동성으로 유도하는 게임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맞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격하면 밑에 단에서 20개가 다 올라가도 시장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 구조상.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번 주 금요일 날 제가 IT 섹터는 트레이딩하면서 오히려 강할 때 비율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거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현물 가격들이 급락을 하고 있고 고정거래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맞아요. 이 부분이 3, 4분기 실적이나 4, 4분기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저는 IT는 순환 매매 계속 할 겁니다. 눌림목에. 왜냐하면 8월 7일 날 또 언팩 행사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순환 사이클은 계속 나오는데 수익률 게임은 10에서 20% 정도의 단타. 그러니까 이미 바닥 눌림목에서 10에서 20% 올라갔으면 절대 따라가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IT는 대응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7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의 2조 7천억을 샀는데 이틀간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추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반드시 빨간 색깔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 넷패스 36,000원. 그러면 저는 21선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32,000원과 3,000원 사이에 눌림목 형성하고 다시 치고 나가나 보겠고요. 워닝 IP 4만원 판 거는 35,000원과 6,000원 사이. 여기가 반드시 지지하고 여기가 매수 타임을 설정해서 잡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나 급등 때 9만원대 매도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75,000원과 8만원. 코리아 서킷은 15,000원. 요렇게 20일 요게 이렇게 제가 파란 색깔로 굵은 색깔 표시한 거는 21선 눌림목이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네. 거기서 눌림목 매수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 부분. 또 BH는 지금 21선에 와서 우리가 22,000원단에 또 BH는 매수 사인을 내드렸고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매수는 유효한가요? 예. 그런 대신 요 고점 돌파하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돌파해서 요새 사는 장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세 트렌드, 언택 컨택 구분하지 않는 감각, 환율이 1180원 강하게 깨는 감각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매매 감각으로 종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또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간밤에 5% 급등을 했죠. 바로 중국의 SNS 기업 틱톡 뭐 45일 내에 뭐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틱톡의 사례가 될 텐데 시장은 이러한 악재가 있지만 그래도 또 호재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어떨까요? 증시에 혹시라도 향후에 뇌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계속 악재가 호재됐고 아니면 악재를 이용해서 이것 때문에 지원 나올 거 하면서 매수 들어온 유동성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도 작동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부러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일주일, 한 달, 3개월을 뽑아봅니다. 그러면 위치가 3개월 전에는 9,250 정도 돼서 지금 현재까지 한 18%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1,500억 정도 선이에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지금 재료 가치는 뭐 난립니다. 이것만 보면 뭐 미국과 중국은 거의 뭐 전쟁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시장은 그거 상관없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그럴 때 이 그림을 빨리 한번 보시죠. 이게 1일 기준 어저께 종가입니다. 네. 어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 5%, 애플 2%가 상승을 유도했다. 그렇죠. 그러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네요. 여기도 팡 중심으로 롱숏이 또 갈려요. 네. 요새. 그다음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른 게 없어요. 1.8. 애플이 14%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애플, 페이스북 한 달입니다. 애플 근데 일주일 전이나 한 달 14, 16이에요. 네. 비슷하죠, 또. 네. 그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달에 보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기도 상대적 오차 탄력성이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한계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가장 해피한 건 이 3개월 전에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납니다. 아, 그렇죠. 바닥에서 산 거죠. 그렇죠. 3개월 전. 9,200 수준입니다. 이때 보시면 아마존, 애플이 거의 인덱스의 거의 2배 이상의. 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에너지 된 분들이 수확 거뒀고 한 달 전부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약간 답답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장도 제가 6월 말부터 상반기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서 새로운 주도주의 색깔이 바뀔 거다라고 6월 29일 전후에서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어떤 느낌 드십니까? 6월 29일 기준으로 우리 현재 어제 종가까지 상승률 상위입니다. 네. SK케미칼이 100% 갔어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약간 두산중공업, IS동서, OCI 약간 구경제 종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 모멘텀에 그렇죠. 오히려 이 구간에 SK가 30% 급락했어요. 예. 7월 초에 SK 바이오팜 우리가 7월 1일 날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SK 막 이렇게 그때가 거의 30만 원 단위였거든요. 네. 지금 21만 원입니다. 그렇죠.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사이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커버했고요. 네. 거의 어떤 거 SK케미칼은 뭐 더블 우선주는 더 갔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카카오 여기 이제 그 한미사이언스도 보이고 OCI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왜 보이냐면 약간 우리도 종목이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것들의 키 맞추기가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닥도 보시면 한 달 동안의 최고의 상승률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진단키트가 아니라요. 한 달 동안에 네. 255%, 엑세스바이가 240%, 시젠이 150%. 여기 이제 진단키트가 그 그렇죠. 다음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백신이나 여기도 코로나 관련으로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선주 사이클은 중저가 엘로칩의 정책의 자화전자, CS월드, 계룡 건설, 이렇게 수도권 이전 이런 개별주 중심의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스타디해 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제일 급등한 종목들을 한 달 전 가보시죠. 못 갔어요. 지지부진하잖아요. 엄청나게 예. 몇 개월 동안 다른 거 급등할 때 이 내공을 견디신 분들이 수확을 거두는. 네. 또 패턴도 한 단계 올려놓고 거의 두 달 동안 하락하는 종목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런 종목 찾아라는 겁니다. 지금 지수 접근하지 마시고 120몇 회 두 달 동안 옆으로 기우면서 수렴하면서 정책 모멘텀이 있거나 1단계 상승해 놓고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종목에서 눌림목 전략. 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아, 이제 SK요.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세요. 예, 120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K가 매수 위치에 들어왔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고요. 네. 또 하나,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2차 전지하면 옛날에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렇죠. 근데 이노베이션 주가 보세요. 못 갔죠. LG화학 보세요. 저는 LG화학 팔아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유는 이제 LG화학은 여기서 더 간 듯 시세 차익의 그 에너지를 견뎌내지 못하고 얘는 SK이노베이션은 이 모멘텀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뭐죠? SK 아이테크놀리 2차 전지 소재 네. IPO. 이거 비상장 기업입니다. 아, IPO를 언제 하나요? 지금 보시면 네. SK 디스커버리 이 최첨원 라인의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한 달 동안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나 이쪽 라인의 종목들이 거의 더블 이상의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SK 바이오팜에 근데 이제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라인이 좀 다르죠. 여기 최태원 회장님 라인, 최청원 회장님 라인. 네. 그래서 요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대주주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끌개가 있어야 돼요. 네. 노출된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IPO가 나올 때 이거는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요. 여러분들 요게 BTS IPO가 언제 될까요? 좀 요게 미뤄졌죠? 자꾸 미뤄져요. 네. 요게 넷마블을 하나 생각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요거 카카오로 연계한다면 카카오가 30만 단까지 빠졌다가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36만 원. 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9월 달에 되면 이거 SK 바이오팜 상장 SK 같이 되는지 리스크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때까지 올랐다 빠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제 SK 상장은 나는 이거 사지 SK 그러니까 이런 롱숏이 해치펀드에서 카카오 팔어 카카오 게임즈 사. 네. 똑같이 SK 팔어 다른 SK 계열 다른 종목 사. 이런 논리가 나오고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낼 때 넷마블을 또 노려보는 이러한 아이디어도 한번 또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러한 그 차별화의 종목 선거안이 위치 파악해서 급등주 따라가기보다는 이러한 조종시에 사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호재 모멘트 나올 때 그걸 미리 생각하고 사서 그게 현실화됐을 때 때리는 이런 감각이 어떻겠나. 이런 매매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적인 전략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온 것이 서든 크러쉬예요. 서든 크러쉬라고 한다면 갑자기 뭐 하락한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어떤 걸 설명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상에서 네. 하가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8월 달이 이제 거래소 코스피 실적 발표해서 네. 코스닥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새 코스닥을 추적하다 보면 전환사채 전환해서 계속 팔아먹어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뭐 이 금년도 코로나 이후에 300%에서 2000% 이런 종목들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십시오. 이제는 예, 이게 갑자기 서든 크래시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 이게 하나의 예인데 SNK라고 25,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급락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일본계 대주주들 중개 대주들이 우리 그 KDR로 요게 오탈 겁니다. 0.1엔. 그러니까 한 주가 100주.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11원에 13,000원짜리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아요. 네. 그것 때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14,000원, 13,000원에 사야 되는데 11원에 이런 걸 계약한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간단히 해서 스톡 옵션이라든지 네. 또 전환사채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게 모르게 크리스탈 화일약품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누리목주로 탁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금호 H나 S맥이 제2 대주주로 가요. 이게 또 지분 참여하는데 이 지분 참여하는 기업들 가만 보시면 기본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옛날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니까 다 바이오로 돌아올 어떤 그 충청도 기업들의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자꾸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사양 사업도 안 되니까 여기다가 펄을 얹혀갖고 기업 M&A 하거나 뭔가 하는 이런 작업이 나오는데 이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자금 조달에서 리스크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저축은행 끼고 담보 끼고 뭐 해서 아차 하는 순간에 강제 매각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또 요새 뉴스를 보시면 전환사채 전환시켜서 알게 모르게 계속 전환됐습니다.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대주주가 계속 매도, 급등 때 매도.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코스닥 기업들은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동학개비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어느 120 기준 너무 급등한 것들은 피하시는 게 일단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인 전략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빼겠습니다. 예. 요런 종목들. 역발상 종목. 역발상.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왜 OCI가 3만 원대 왜 안 썼어요? 그럼 벌써 더블 갔거든요. 샀으면 좋았죠. 예, 한미사이언스가 2만 원대 왜 안 썼어요? 그때는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OCI가 이렇게 더블 갔고 한미사이언스 요럴 때 사자는 거죠. 네. 120 밑에서 지금 그런 종목들 두 개 샘플링으로 롯데 칠성.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한 지금 10만 원도 깼어요. 네. 저는 이거 한 사놓고 1년 못 오면 20만 원 갈 거라고 봅니다. 항전기술 16,000원입니다. 네. 지금 간단히 해서 우리 정부가 탈원전인데 지금 우주항공이나 한미 간의 미사일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사거리 부분에서의 탈발사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탈원전 정책이나 핵 이게 우주 이런 거 하면 핵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정부는 이 정책에 약간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때 한전기술은 지금 15,000원에 사놓으면 그럴 때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미래 지도가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런 거 편에 사놓고 안 쳐다보는 게 장기적으로 그냥 그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초보 투자자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